자, 주식 해소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선물 교육의 세 번째 시간, 차트 분석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강의를 벌써 3주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선물 강의는요, 1000주부터 그리고 9주까지 총 9주에 9강에 걸쳐서 9개의 편으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교육 일정을 좀 잡아봤는데요. 국내 선물 강의 일정은 첫 번째 국선으로 하루 50만원 벌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 국선 차트 세팅,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국선 추세선과 마디값 매매입니다. 자, 그 이후로 파동이론, 시황 개론, 옵션 선물 만기날 거래, 거래량 매매, 국내 선물 지초가 매매, 국내 선물 일본 거래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 차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선과 파동 이론의 두 강밖에 이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시황 분석에 대한 편은 한 편, 그리고 기술적인 거래 교육은 4주에 거쳐서 4개의 파트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 국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국내 선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야간 선물이라는 이 정규 증권사 거래 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야간 선물이 존재하고, 또 야간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선물의 종가와 시가의 어마어마한 갭차 때문에 생성되는 바로 이러한 갭 차이에 따른 또 방향성 변화 등 많은 부분들이 좀 국내 선물에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차트 분석보다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는 차트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선물 추세선과 마디값 매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트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요. 시황 분석을 두 번째, 그리고 기술적 매매에 대해서 기술 매매 편을 세 번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 차트 분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디값과 마디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추세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추세 트레이딩에 대해서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의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데이 트레이딩, 하루 만에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매매를 말을 합니다. 자, 이 데이 트레이딩은요, 야간 선물을 포함한 것이 아닌 정규 증권사 거래 시간 동안만 진행되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3시 반 이전에는 모든 진입이 청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 청산이 원칙입니다. 자, 손절과 익절은 최대 2포인트를 가져갑니다. 40틱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 데이 트레이딩이 왜 최대 익절이 2포인트를 넘어가지 않느냐? 바로 국선의 고유의 특성 때문이죠. 자, 제가 나중에 기술 매매 편에서 잡아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자, 국선은 하루에 최대 2포인트 반, 그리고 3포인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수치,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수치를 넘어가는 익절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고점 저점 매매입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은 진짜 매일마다 하루에 우리 해외 선물 진행하는 것처럼 3, 4번, 4,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점과 그리고 고점을 찾아내서 고점 매매, 저점 매매를 진행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면에 추세 트레이딩은요, 최소 3일 혹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홀딩을 하는데요. 이 경우 손절은 최대 2포인트, 그리고 익절은 최대 10포인트로 두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익절을 10포인트 이상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자, 국선 같은 경우에는 딱 움직임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과거의 차트대로 움직여주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통 10포인트 정도까지의 그 추세가 이어지면은 그 뒤로 추세가 역전되거나 혹은 파동 눌림이 강하게 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0포인트 이상 추세를 바라보지 않는 게 추세 트레이딩의
국내 선물 추세 트레이딩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디값과 마디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디값 뭘까요? 자, 마디값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마디값은 지지와 저항. 자,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거기서 그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마디 매매입니다. 마디 매매. 마디 매매는 이 마디값을 이용하는 짧은 단타 매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디를 어떻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디값과 추세 강의 자체가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짧지는 않아요. 긴 내용이에요. 제 그 해외 선물 강의 보시면 교육과정 12주 차트 교육과정 보시면은요. 이 마디값과 마디 매매 그리고 추세선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3주에 거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제가 교육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국내 선물에서는 이 해외 선물처럼 좀 복잡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주 차트 강의 가셔서 거기 동영상 보시면서 더욱 자세하게 배워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띄워야겠죠. 자, 일단 그 마디값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플하게 차트는 가져가겠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차트를 가져갈게요. 피보선도 빼버릴게요. 아예 그냥 가격만 띄운 상태에서 마디값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겠죠. 자, 마디. 자, 이렇게 저항과 지지선이 되었던 구간을 마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구간, 그리고 지지선이 있었던 구간, 저항선이 있었던 구간, 저항선이 있었던 구간, 지지선이 있었던 구간, 지지선이 있었던 구간, 저항선이 있었던 구간.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마디값을 찾을 때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마디값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디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디는요,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대마디와 소마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대마디 개념, 하나가 소마디 개념입니다. 자, 대마디는 뭔가요? 자, 대마디는 말 그대로 큰데 정말 큰 저항이 있는 자리에 저항과 지지선이 있는 자리에요. 보통 이 대마디에 왔을 때 추세가 역전되거나 혹은 정말 최소 한 20틱 내지는 40틱 정말 추세가 바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한 반등과 지지가 나옵니다. 자, 다른 개념에서 소마디는요, 약한 지지 저항 기반인데요. 이 소마디는 주로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다기보다는 추세를 연장시키는 역할 혹은 파동의 한 일부분으로서 작용하는 역할을 작용하게 됩니다. 즉 대마디일 경우에는 추세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역전되는 역할을 하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대마디고요. 소마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마디는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마디는 이렇게 이게 파동을 형성하는 구간. 파동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간을 바로 소마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추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부족한 그런 대마디, 소마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에서 대마디와 소마디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드렸는데, 그럼 국내 선물에서 대마디와 소마디 찾는 방법은 어떻게 틀릴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디값을 찾는 방법은 이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나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마디값을 찾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로 지지 혹은 저항이 두 차례 연속되었던 구간을 소마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두 차례 연속이 되었던 구간, 그러니까 이 하나의 라인에서 지지나 혹은 저항이 두 차례 있었던 구간을 바로 소마디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자,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자면요.
차트를 보고 얘기하자면은 이런 구간이 소마디가 될 수 있겠죠. 자, 한 차례 저항선이 되었고 또 두 한 차례 저항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간은 이제 소마디라고 마디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큰 저항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저항선이 됐다, 지지선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마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차례 연속,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의 저항이 되었거나 혹은 지지가 되었던 구간을 마디라고 한다. 자, 그럼 그 반대 경우에 반대 개념에서 봤을 때 또 어떤 게 마디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구간이 마디일 수가 있겠죠. 바로 두 차례 연속, 두 차례 이상, 두 차례의 혹은 두 차례 혹은 그 이상의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마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지지나 저항이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되었던 구간이 아니라 또 이게 저항이 되었고 동시에 지지선이 되었던 구간, 저항이 되었고 동시에 지지선이 되었던 구간, 이런 구간을 마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 차트를 보고 다시 말할게요. 자, 아까 이 경우가 단순히 두 차례 저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항선이다, 마디라고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번 개념에서는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자,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었고 또 저항선이 되었던 구간, 이 구간을 마디값이라 우리가 일컫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마디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마디와 두 번째는 소마디가 있습니다. 자, 대마디와 소마디를 구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대마디는 어떤 구간이냐면은 바로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 자, 우리가 30분봉 차트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30분봉 차트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분봉에서 꼬리로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을 우리는 대마디라고 일컫습니다. 대마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과 지지선이 공동이 되었던 구간은 소마디라라고 일컫고요. 반대로 이렇게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은 우리는 대마디라 우리가 일컫는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대마디가 총 한 세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대마디가 한 세 라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하나가 여기에요. 하나가 여기입니다. 또 어디가 대마디일 수 있을까요? 이 차트에서 대마디가 세 구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소마디 구간이 있어요. 317. 그렇죠? 317. 정확하게는 317.50 라인이, 317.50 라인이 저항선일 수가, 그 대마디겠죠. 대마디. 자, 맞습니다. 또 다른 구간 또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역할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구간은 어떨까요? 자, 이런 구간들, 추세가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전을 크게 이어가는, 자, 한번 내리 눌렸다가 또다시 추세가 연장되었던 역할이긴 했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을 우리가 대마디라고 일컬었지만 또 대마디의 찾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국내 선물 강의에서 잡아드리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정된 시간 동안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압축시켜서 국내 선물 강의는 좀 심플하게 이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해외 선물 강의보다 조금 부실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내 선물은 해외 선물보다도 좀 더 심플하게 접근 방법에서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기보다는 큰 개념을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대마디는요, 여기 333 라인과 그리고 325 라인과 그리고 317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마디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소마디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격 정수의 이론입니다. 가격 정수의 이론. 자, 제가 그 마디, 12주 차트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그 마디값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때 맨 마지막 부분이 가격 정수 이론이라는 건데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일정한 구간을 놔두고 그 구간 사이로 마디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이게 그 주식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모든 마디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즉 일정한 구간을 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저 뒤죽박죽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포인트 구간에서 마디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1.5포인트 구간에서 마디가 형성되고, 3포인트 구간에서 형성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일정한 구간을 사이를 두고 마디가 형성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개념적인 부분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파동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 파동 이론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고 하니, 자, 보시면은 이 마디마다 일정한 구간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336.40과 333.20은요 3.2라는 이 구간을 사이를 두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333.20과 333.10은요 3.1포인트라는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가격이 마디가 형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마디마다 이 구간이 다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파동 이론 때문에 그런데 이 파동 이론은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디를 구할 때는 이런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좀 더 마디를 구하기 쉬워지겠죠. 마디가 정말 막 이렇게 뒤죽박죽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막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아니라 정말 일정한 구간으로 마디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디를 찾기가 상당히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이제 마디매매, 마디값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디매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디매매는 뭡니까? 제가 빠르게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매매란 즉 마디를 이용한 매매 방법입니다. 마디에서 만약에 가격이 마디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디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지지가 나왔을 때 나오는 이 반등 구간을 짧게 먹는 것을 마디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 경우도 동일해요. 반대 경우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 마디에서 저항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대응해서 짧게 매도만 먹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마디 매매의 핵심입니다. 짧은 익절가 그리고 정확한 진입, 이게 바로 마디 매매의 핵심인데요. 자, 해외 선물의 마디 매매 개념과 그리고 국내 선물의 마디 매매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선물의 데이 트레이딩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당일 청산을 원칙을 두고 있고요. 익절을 최대 2포인트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저점 고점 매매죠. 해외 선물처럼 단타 매매식으로 정말 여러 번 매수 매도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최대 두 번만 들어가는 게 국내 선물의 원칙이에요. 즉 저점을 찾아내서 저점 매매, 고점을 찾아낸 고점 매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입이 잦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내 선물 의미에서의 마디 매매는 해외 선물에서의 마디 매매와는 좀 개념 자체가 좀 틀린데요. 일단은 개념 자체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디에서 오늘의 저점을 찾아내서 저점에서 매수를 대응하는 것을 바로 국내 선물에서의 마디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마디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자, 국내 선물에서의 마디 매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에서만 매수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격이 여기서 쭉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오늘 저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저점이 생각되는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 즉 저점을 찾아내는 매매를 하는 것, 똑같습니다.
고점도 찾아낼 때도 똑같 동일해요. 가격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의 고점이 여기라고 판단한 이 마디라고 판단한다면은 이 마디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눌림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 마디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의 마디 매매와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해외 선물은 좀 잦은 진입이 있는 거에 비해서 국내 선물은 진입은 한 차례 혹은 두 차례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추세선의 원칙에 대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은 주로 추세 큰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게 추세선을 접목시킵니다. 자, 마디값과 마디 매매가 데이 트레이딩 혹은 또 지지 저항 구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한다면은 이 추세선은요, 큰 그림 해외 국내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추세선을 여기 있네요. 자, 추세선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세선 제대로 못 그리겠다, 추세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추세선을 그릴 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추세선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린 추세선이 또 남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전문가, 션타임이 보는 추세선과 자신의 추세선이 항상 틀려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자, 추세선 이 세 개의 원칙만 알고 계신다면 제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완전 독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추세선은 항상 세 번째 파동 이후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세 번째 파동, 자,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을 먼저 하나의 파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이 파동이 연관성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 추세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파동은, 여기서 말하는 파동은요, 하나의 파동은요, 올림과 내림을 의미합니다. 내림과 올림. 자, 하나의 이게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세트로 내림과 올림이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이 형성됐을 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추세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추세선.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파동에서 추세선 그리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기서 이제 추세선 너무 성급하게 그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아니라 세 번째 파동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파동까지 형성되는 추세선은 너무 약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파동이라고 본다면은 추세선이 너무나도 많은, 한 차트에 추세선이 정말 여러 개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세 번째 파동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현재 파동의 고점과 저점은 전 파동의 고점과 저점은 항상 돌파하거나 뚫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추세선이 형성됐습니다. 추세선이 형성됐는데 만일 지금 현재의 고점이 전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저항 눌려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추세선은 꺾일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역추세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선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전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돌파해야 된다. 자, 매도 추세일 경우에도 동일하겠죠? 매도 추세일 경우에도 추세선이 현 파동의 저점이 전 파동의 저점을 뚫어야 됩니다. 뚫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 추세선이 꺾이게 되면서 역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간 좀 스피드를 좀 빠르게 내용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추세선과 마디값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12주 차트 강의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내용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용을 놓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에서의 통용되는 부분보다 국내 선물은 상당히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만큼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단 하단 추세선은 항상 평행을 이룬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추세선을 그릴 때 하나의
이 라인만 그리시는 게 가장 문제예요. 보면은 이런 것도 막 추선이라고 막 우기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추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횡보예요, 횡보. 횡보에는 세 가지 종류의 횡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 가지 종류의 횡보 중에 하나인 깃발 횡보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이 항상 이렇게 상단과 하단 추세선이 존재하는데요. 이 추세선은 서로 만나면 안 돼요. 벌어져도 안 돼요. 이 벌어지거나 만나면은요, 이거는 횡보입니다. 추세가 아니에요. 항상 이 추세선은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 이 추세선 안에서 가격이 노는 것을 추세선이라 일컫습니다. 자, 이 추세선은 보통 추세 큰 방향성을 잇기 위해서 이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선물에 접목시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데이 트레이딩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선물에는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 트레이딩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 천상이 원칙이고요. 고점, 저점 매매를 의미합니다. 추세는요, 3일 내지는 일주일을 기간을 두고 거래하는 추세 장기, 중장기 포지션인데요. 이 추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익절은 10포인트까지도 길게 유지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추세선을 이용한 방향 설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쭉 보세요. 일단 저번 주에 어저께 1강 때 추세선 1강 때 그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위한 차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를 하나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피봇 라인. 자, 이것만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 트레이딩에 위한 지금 차트를 모두 설정하신 거예요. 이것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현재 추세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추세선. 자, 추세선은 항상 세 번째 파동 이후부터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 둘, 그리고 셋. 여기까지. 셋. 물론 여기서 한번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추세선. 자, 그리고 나서 또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라인 얘기했죠, 이 라인. 자, 지금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좀 그려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 강의, 여기 그리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거 추세선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추세란 건 뭡니까? 추세는 뭐예요? 트렌드죠, 트렌드. 트렌드가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없죠. 자, 이렇게 완벽한 추세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추세선은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 이게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어가지고 추세선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추세선 대부분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 하나의 트렌드지. 그게 정말 일정한 딱딱 구간을 떨어진다 이러진 않아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추세선을 그리려다가 하다가 포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막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니까 추세선 그리는 게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거예요. 추세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수학이 아니에요.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추세선 따라서 한 차례 계속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추세선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왜 추세선이 또 형성됐을까요? 자, 하단 추세선이 한 차례 뚫리고, 한 차례 뚫리고 다시 형성되는 게 이 중심 추세선인데요. 아마 이 중심 추세선을 그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그 추세선은 바로 이 하단 추세선일 겁니다. 보시면은 추세가 이탈한 다음에, 추세가 뚫린 다음에 내려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계속 지지 저항을 구간을 반복하죠. 자, 상단 하단 추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 이후에 형성되는 추세선이 바로 이 중심 추세선인데요. 자, 중심 추세선은 역시나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들에서 동시에 형성이 됩니다. 자, 추세선은 제가 이게 대략적인 좀 개론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론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제가 매일마다 국내 선물 리딩을 진행을 할 때 매번 차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세선을 그리는 그 원칙에 대해서 눈에 익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단순히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세 개의 원칙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 세 개의 원칙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조금만 눈에 익으신다면은 이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는 단계까지 경지까지 오르실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정말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이후에 이렇게 중심 추세선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중심 추세선은 이 추세선 사이에서의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 지지 저항이 되었던 구간, 그 구간을 중심 추세선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웃긴 거는 또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 마디값 구한 것처럼 마디값 가격 정수 이론이 뭐였습니까? 일정한 가격을 놔두고 마디값이 형성된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었죠. 추세선은 역시 동일합니다. 추세선은 역시 동일해요. 자, 이건 12주 차트 강에서는 가르쳐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정말 시장이 웃긴 게 시장은 정말 정직하다라는 걸 제가 시장 심리는 정말 정직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제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간격 자체가 동일해요. 간격 자체가. 네, 간격 자체가 동일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추세선의 간격 자체가 동일할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이론 12주 차트 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때 더 잡아드릴 건데, 자, 마디가 일정한 구간입니다. 마디가 일정한 구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마디를 위주로 형성되는 이 추세선 역시 동일한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자, 추세선은요, 어찌됐든 간에 지지와 저항선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지지와 저항선. 근데 그 지지와 저항선이 일정한 구간을 그린대요. 일정한 구간을 그린대요. 자, 보십시오. 자, 일정한 구간을 그린대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추세와 마디값과 동일하게 그렇겠죠? 자, 이 부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세하게 좀 더 파고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주 차트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계속 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좀 집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추세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의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자, 지금 가격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 가격이 여기까지라고 보십시오. 여기까지 딱 보겠습니다. 가격이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 추세선을 뚫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좀 애매하네. 자, 여기까지 중심 추세선 뚫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은 뭡니까? 이게 뚫렸다, 이 중심 추세선이 뚫렸다 하더라도 이게 매도 추세선이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여기가 뚫렸다 하더라도 매도 추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 매도 추세선을 이탈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 자, 이 개념 제대로 알고 계신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매도 중심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돌파했는데 이게 매도 추세선일까요? 아니면 매수 추세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이 추세선을 여기서 자, 이 크게 봤을 때 중심 추세선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트렌드는 매도 추세선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매도 추세선이 이탈했다라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하냐면요, 완벽하게 이 매도 추세선이 시작됐던 그 라인을 이탈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완벽하게 이 매도 추세선이 이탈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
이 324 라인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매도 추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격이 다시 이 추세선 저항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매도 추세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매도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장세를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의 첫 번째는 바로 추세선을 이용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추세 매매를 하든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든 간에 그날의 방향성은 제대로 성립을 해놓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한마디로 일봉의 고점과 저점을, 하루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용한 방향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마디 매매를 이용한 진입입니다. 마디 매매를 이용한 진입.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의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만 최대 익절이 2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사실상. 자, 우리가 거래를 진행을 할 때 언제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가장 유리하냐 하면요, 국내 선물에서 이게 추세선에 저항이 있는 구간, 혹은 추세선에 지지가 있는 구간, 혹은 대마디가 있는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추세선, 저항, 지지가 있는 구간이 거래하기에 유리하고요. 두 번째, 대마디가 있는 구간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였나요? 대마디가 있는 구간, 추세선이 있는 구간. 또 뭐죠? 맨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추세선 저항과 지지가 있는 구간, 그리고 대마디가 있는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파동 이론 넘어가면서 좀 강해드릴 내용이라 이건 빼고 이 두 가지만 먼저 마디 매매,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만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세선이 있는 저항 지지 구간, 대마디가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실 게 뭐냐면 데이 트레이딩 하실 경우에는 추세선을 이용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추세선을 그려보시고 현재 추세가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마디 매매를 이용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마디 매매를 이용한 진입. 마디 매매라는 것이 바로 대마디를 이용한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추세선이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대마디가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 자,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자리를 드릴 때 어떤 기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추세선 저항이 있는 구간, 두 번째 대마디가 있는 구간. 이 두 가지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데이 트레이딩 자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의 세 번째 방법은 야간 선물 가격에 따른 대응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술 매매 편에서 그리고 파동 매매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또 시초가 매매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시초가 매매 방법 역시 기술 매매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국내 선물 추세선 마디값 매매에서 데이 트레이딩 파트에서 아실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이용한 방향 설정이 가장 급선수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세 한번 딱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추세 방향이 판단이 되면은요, 마디 매매를 이용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마디 매매 중에서도 어떤 마디? 대마디.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을 이용한 마디에서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추세선의 저항과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된다 1, 이해가 안 됐다 2,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3.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기 때문에 만약 좀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질문을 주세요. 자, 다음에 추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자, 국내 선물에 대해 데이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 추세 대응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동일합니다. 추세 역시 추세선을 먼저 그려서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는 추세 대응을 할 때는 추세선뿐만 아니라 파동을 이용한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파동을 이용해서 방향 설정하는 방법은 파동편에서 좀 더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추세선을 한번 쭉 그려보세요. 추세선 그려보신 다음에 현재 추세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게 아직까지 매도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매도 대응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반대로 매수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다면은요, 매수 추세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다만 국내 선물에서 추세 대응은 정말 심플합니다. 자, 국내 선물에서 추세 대응은 정말 심플해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국내 선물에서 추세를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세선 이탈. 자, 추세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만 국내 선물에서 추세 대응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세선 원칙 대응도 있었고요. 또 거기서 깃발 행보 이탈, 파동, W 파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파동 이론에 대해서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선물에서 추세 대응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추세선 이탈. 이 추세선 이탈이 포인트입니다. 자, 추세선 이탈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추세선 이탈이라는 것은 추세가 역전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추세가 역전됐을 때. 자, 추세가 역전됐을 때. 자, 매수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됐을 때, 그때 매도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모든 추세는 추세가 꺾였을 경우에는 역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추세 뒤에는 항상 매도 추세가 나오고요. 매도 추세 끝에는 매수 추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추세선 이탈했다는 기준. 원래 이거 추세선 이탈 판단법도 좀 꽤 긴 내용이지만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30분 봉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30분 봉으로 보셨을 경우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선물과는 조금 기준이 틀립니다. 해외 선물과는 조금 기준이 틀려요. 일단은 분봉 자체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360분봉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국내 선물은 30분봉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캔들의 시가가 이탈했다고 바로 이렇게 이탈된 게 아니라요. 자,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이 있어요. 자, 이 추세선의 저항이, 추세선의 지지가 330.00이라고 칩시다. 330.00이에요. 자,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추세선 이탈했다라고 판단하면요, 30분봉 기준입니다. 30분봉. 이 추세선의 자, 캔들이 이 저항 지지 구간에서부터 약 반 포인트. 그러니까 329.50에서 이 캔들의 시가가 형성된다면은 329.50 혹은 그 아래에서 캔들의 시가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바로 캔들이 이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판단을 짓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외 선물과는 조금 틀립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추세선 밖에서 바로 형성되면은 이걸 이탈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360분봉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분봉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의 지지선에서부터 반 포인트, 즉 열틱에서 아래에서 캔들의 시가가 형성됐을 때 이 캔들의 시가의 위치에 따라서 바로 이탈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내용들이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좀 팔로우가 되나요?
제가 너무 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닌가 좀 하는 싶은 그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또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덜 될 수도 있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 좀 이해가 좀 덜하다 싶으신 분들은 강의가 끝났을 때 지금 질의응답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이탈했다. 그럼 추세선 이탈한 대로 추세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매수 추세가 이탈됐을 때, 매도 추세를 대응하고요. 매수 추세가 이탈했을 때 매도 추세를 대응하고요. 반대로 매도 추세가 이탈했을 때 매수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 대응은 정말 심플해요.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만 추세 대응을 이어갑니다. 자, 상당히 이 경우에서는 조금 제가 좀 실망스러운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에서는 추세선이 확실하게 이탈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 제가 추세선 이탈했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지금 여기서 매수를 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손절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325.00에서 매수 다시 대응하긴 했었는데, 이미 저는 328.00에서 매수를 한 차례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이죠.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추세 대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눌렸기 때문에 손절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325.00을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들은 있지만, 추세선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슈팅이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추세선을 국내 선물에서 추세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추세선이 이탈했을 경우에만 추세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추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마디값과 그리고 추세선 매매에 대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마디값은 결국에 지지 저항이에요. 마디값은 두 가지의 마디가 있는데, 대마디와 소마디가 있습니다. 대마디와 소마디. 자, 그래서 이 대마디와 소마디 중에서도 이 대마디를 주로 사용하는데, 결국 우리가 진행하는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결국에 대마디를 이용합니다. 대마디만 이용해요. 이 데이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자, 그래서 마디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가 추세선을 이용한 방법, 추세선 그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의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파동 이후에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현 파동의 고점과 저점은 전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점. 세 번째, 상단 하단 추세선은 항상 평행을 이룬다라는 점.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추세선은 완벽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 아셔야 되는 모든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숙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딩을 진행할 때 여러분께 매번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거의 조공받치시듯이 제가 매일마다 어떤 진입을 하든 간에 항상 추세선을 그려서 같이 보여드리죠.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 그리는 방법은 조금 자신이 노력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죠. 첫 번째, 먼저 추세선을 이용해서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마디 매매를 이용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에 마디 매매는 어떤 마디값만 이용한다? 바로 대마디만 이용한다. 그리고 대마디를 이용하고 또 뭘 이용하나요? 추세선의 저항과 지지 구간이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추세 대응은요, 역시나 추세선을 이용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파동을 이용해서 방향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동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이용해서 오늘의 추세를 판단하시고요. 다만 국내 선물에서 추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추세 이탈을 했을 경우에만 추세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강의 내용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좀 많은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개개인의 이 주제 하나하나가 마디값이라든지 마디매매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데이트레이딩 추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강에 진행돼야 될 많은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좀 압축시켜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선물처럼 좀 많은 이론을 아시기보다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좀 심플하게 국내 선물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부분을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디값,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먼저 추세 판단한 다음에 대마디와 추세선 저항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면 되겠구나. 반대로 추세 대응을 할 때는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내가 오늘의 추세 판단을 하고 추세선이 이탈했을 경우에만 추세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자, 추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길면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국내 선물의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추세 대응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추세 대응에 대해서 너무 뭐 그렇게 크게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추세 대응은 그냥 추세가 이탈했을 경우에만 추세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디값 첫 차트 분석의 첫 교육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차트 분석, 파동이라든지 혹은 기술 매매, 시황 분석이라든지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웠을 때 또 더욱 완벽한 국내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선물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진입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만큼 좀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외 선물에 비해서 뭐 시황은 좀 무시하고 다른 건 좀 무시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시황에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더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차트에 대해서는 해외 선물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진행할 3강에서는 다음 주에 진행할 3강에서는요, 파동이죠. 국선 파동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 이론을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 트레이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한가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제 강의는 이 강의를 들어야 다음 강의 이해되고 이 강의가 전 강의를 듣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계속 꾸준히 들으시고 자신의 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